50의 지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릴 적에는 친구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일이 바빠지거나 가족이 생기면 친구와의 만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바빠짐이나 가족 책임으로 친구 간의 소통이 줄어들게 되고, 때로는 연락조차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낸 친구라도 중년에 가까워지면 어색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족이나 개인 시간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며 가족이나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자주 없어지는 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필요성이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가정이 충실하다고 느끼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서 친구와의 만남이 덜 중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구와의 소통이 주로 부정적인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자신과의 시간을 더 즐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주변 지인들 중에서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는 친구는 많아봐야 한두 명 정도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은 후에 다시 어린 시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인정에 가면 자랑과 싸움만 남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 시간을 소비하며 굳이 친구와 만나는 대신 혼자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는 가족이 지켜주는 법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 진정한 보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더라도 가족만큼이나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데, 친구와 가족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가족이 아니며 가정이 있어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두 관계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술 약속을 자주 이루다 보면 나중에는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그 외에는 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는 모든 친구를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년에도 친구의 존재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 술 한잔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그것이 삶의 질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친구는 필요할 때에만 연락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친구일 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듣기 싫은 말을 자주 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주는 친구들은 자연스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맞지 않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 연습을 차차 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면서 멀어지게 될까요? 이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해지면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의견 충돌로 인해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격이 더 이상 바뀌기 어렵다는 속설이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내재된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굳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야 할 때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억지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억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늘어나게 되며 이러한 만남이 반복되면 모임이나 소풍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혼자만 있는 것이 더 편안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서는 친구와 지낸 시간보다는 가치관이 일치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그 기간 자체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지보다는 상대방과의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갈등이 있어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자기만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마련이며 누가 맞다, 틀리다를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이 멀어진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때로는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성장한 만큼 성숙해지지 않아서 미숙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끝맺음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가 자기 수준으로 불행해지기를 바라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과 환경이 크게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과 지방에 사는 친구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공통된 관심사가 다르게 되면 대화할 주제가 줄어들고 생활 환경이 멀어지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아가 결혼 여부, 경제적 차이, 거주 지역, 취미 등이 다르면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워집니다. 친구들 간의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이해관계가 떨어지면서 서서히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대한 태도나 취미 생활의 차이로도 인해 관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중시해 술을 끊고 운동이나 등산, 자전거 등의 활동을 즐기는데 친구가 이와 다르게 운동을 싫어하고 오로지 술만 즐기자고 할 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친구의 개념도 변화하게 되는데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공유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세 번째로는 시간과 돈의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시간과 돈을 더욱 신중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만남에 소비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친구와의 대화가 지루해지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하며 이런 이유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굳이 원하지 않는 경향이 생깁니다. 따라서 나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방향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아무런 기죽음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고 혼자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으면 쓸데없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친구가 필요한지 여부는 각자의 삶과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노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남을 위한 삶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기죽이고 불편하게 하는 인간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워집니다. 10년, 20년 친구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 단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잘 맞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리면 관계가 변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에서 싫어하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결국 몇 명의 친구만이 남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는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도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친구의 정의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혼자 지낼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복은 주변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 잘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길게 끌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데 능숙합니다. 고민이 오래 간다면 스스로를 괴롭히며 행복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와 고민을 최소화하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고민을 짧게 하는 편이며 관계가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단호하게 끊어내거나 새로운 취미가 생기면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걱정이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이나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더 여유로워진다고 생각하며 바쁜 삶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시도하는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삶에 흥미로운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나이가 들더라도 여전히 흥미로운 경험과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데에는 고독함이 없다고 여깁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며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인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일상에서 발견되는 작은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며 이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습관이 잠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로감을 낮추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것이나 음식이 맛있게 된 것과 같은 사소한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명상을 통해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루 중에 감사할 만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을 집중적으로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종이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2-3가지 적어보거나 핸드폰의 메모장을 활용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감사와 함께하는 삶을 즐길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습관을 통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